전략공천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고민인데, 이미 본인의 지역구는 고민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끝난 거고, 뭐 동작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용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성동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얘기되거나 아니면 진행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아는 바가 없으십니까? 없는데 한때는 이제 송파갑 얘기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40년 지기 석동현이 네. 출마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네. 혹시 석동현이 이제 공천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응 카드로 추미애 장관이 적절하지 않겠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이 후보가 됐으니까 네, 이제 맞아요. 그 구도는 이제 깨진 거죠.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뭐 그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전략공관위의 회의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전략공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부터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회의 단위에서 무슨 이 전략적인 논의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건 조금 더 뭐랄까 다른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전략공관위에서는 우선 뭐 경합이 없다든지 네. 갈등이 적은데 네, 부터 이제 하고 언젠가는 전략공관위에서 논의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니 그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보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도 지금 종로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고려해서 뭐 돌려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 구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후보들이 어디에 갔을 때 가장 승산이 있고 또 누구랑 경쟁하는 것이 구도적으로 맞고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돌리긴 하는 겁니까? 당내에서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이 지금도 종로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네. 종로를 노무현의 사위 곽변에게 양보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하고 경선 후에 본인이 이기면 다행입니다만 경선에서 만약에 이제 패배하면 이제 소위 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얼핏 종로를 양보했다는 얘기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확인된 건 아니고. 네, 확인된 건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다른 쪽에도 한번 배치를 해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민주당의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주진우 그 대통령실 비서관 있잖아요. 네. 그분이 공천을 딱 받더라고요.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은 네. 험지로 보내고 네. 그 다선이 비오는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금 공천을 받은 거죠.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네.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제 부산에서 일부 그럴 것이고 네. 대구 경북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규모는 뭐 당초 예상보다는 좀 줄었고 네. 특히 다선 의원들의 반발과 뭐 탈당 이런 게 우려가 됐을 테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검찰 캐비넷을 옆에 끼고 다선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소위 험지로 재배치되면서 탈당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된 과정에 소위 이 가결표를 던지는 일은 없도록 하면서 네. 결국 이제 꽃길은 이제 측근 검사나 이제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윤핵관들로 재배치를 하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를 보면 황당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은 공천에 전혀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민주당은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이런 대비를 자꾸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명계다 친명계 말씀하셨는데 친명계다 이래 가면서 자객 공천한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밀어내기 위해서 그 다선 의원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하겠다가 갑자기 접고 김성태 전 의원도 반발하다가 접고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뭔가 또 뒤에 뭐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른 기회를 그렇죠. 열어줄 그럴 수 있죠. 있는 룸이 있기도 하고 네, 또 그간 뭐 여러 가지 행태로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대개 국민의힘 분들이 네.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비하면 훨씬 hum이 많거든요. 그 흠이 검찰 캐비넷 안에 이미 여러 개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단을 이제 보여주었을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의혹이 있을 수 있죠. 네. 언젠간 확인되겠죠. 그러니까요. 언젠가 확인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 돈봉투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화면 영상 보셨죠? CCTV. 네, 저도 얼핏 봤습니다만 네, 네,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만약에 우리 당이 그런 일이 난리 있었으면 났죠, 그냥. 온 세상이 뒤집어졌을 네, 텐데 그러니까요. 저 엄격하게 언론을 통제하면서 그런 것마저도 이 뭐 작은 까십거리로 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상당하게 통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든 조치하고 사실상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주장도 같이 이제 국회의원 하시니까 예를 들면 받아서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계좌로 다시 정식후원금을 받았다는 논리거든요. 그것도 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돌려진 거는 모르겠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 돌려줬다고 주장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받은 거는 현장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을 못 하고 뒤 호주머니에 봉투가 들어간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해명은 뭐냐면 카메라 CCTV 없는 곳에서 다시 돌려줬고 계좌로 300만 원을 정식으로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 참 이제 진실이 어딘지는 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논리가 참 궁색한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그것도 다 행복이 습관인 것처럼 그 소위 뇌물과 뒷범 받는 것도 습관인데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실제로 그 보는 자리에서 거절했을 그렇죠, 겁니다. 거절해야죠. 그런데 뒷주머니로 받았다는 것은 네. 그 익숙한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관은 그것까지 인정하더라고요. 거기 언론의 보도에 보면 소고기와 뭐 송이를 소고기를 먹었다든가 그 카페에서 그런 얘기 하자는 걸 보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일 전 대표 당시에 뭐 동봉투 사건 지금도 계속 압박을 하고 뭐 민주당이 완전히 뭐 부패한 정당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져가고 검찰 경찰은 수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배우자 예. 김혜경 여사는 거의 그 1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그랬었죠. 하고 겨우 법카 사용 총액이 7만 8천 원인가? 그 중에 본인이 또 2만 얼마 냈어요. 네. 그러니까 5만 8천 원인가만 그걸로 쓴 거예요. 나머지가 아마 7만 8천 원인 것 같은데 네. 그 100여 개 압수수색을 하고 7만 8천 원 네. 디올백이 최소한 300만 원은 될 텐데 그거는 조사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정적의 네. 배우자는 그렇게 수사에 되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하는 것 같고 틀림없이 그게 아마 총선의 민심으로 드러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언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권이 그냥 정권 잡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다 보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잘 안 해요. KBS 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명품백을 무슨 파우치 취급을 네, 하고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죠. 네, 그 KBS의 여러 가지 보도 논조가 지금 천양지차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땡전 뉴스가 땡윤 뉴스로 바뀐 거 말고는 이게 군사 독재 때보다 더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그 세월호 관련된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방영하는 것도 지금 제작본부장이 새로 왔다든가 이분이 뭐 못하게 막아가지고 또 네. 논란이 되고 있고 참 언론을 틀어 막고 입을 틀어 막고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특이한 건 KBS 기자가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그 얘기도 들으셨죠? 네네. 얼마나 내부에서도 이걸 반발을 하는 얘기인가. 물론 그 기자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는데 자기가 불이익 당할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왜 정확히 보도했는데 그걸 사과를 하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 언론이 그렇습니다. 정권에 장악됐다. 그나마 이런 작은 SNS 매체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진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